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손에는 서울의 미디어 파트너들로부터 방금 도착한 따끈따끈한 보고서가 들려 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군요. 눈부신 빛이 비치는 동시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 거참,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마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앱을 확인했는데 가격을 보고 혈압이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빛은커녕 제 계좌는 그저 칠흑 같은 금은밤처럼 캄캄하기만 하더군요. 저기 좀 보세요. 가격이 0.15달러라니요. 이래서야 우리 파이오니어 형제들이 언제쯤 구조, 원금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0.1589달러라는 숫자는 정확히 지난 1월 29일에 기록된 사상 최저치 ATL이 맞습니다. 크립토 포테이토와 한국 내 보고서 데이터에 따르면 파이는 2025년 2월 최고점 대비 94.5%나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커봐요. 95%나 빠졌으면 이제 빈털털이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투더 문인이 GCV 31만 4천 달러니 하고 외쳐대더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강력한 지지선마저 뚫렸습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코어팀이 자식을 시장통에 내버리듯 우리를 내팽겨치고 고래들이 서민들 머리 위에서 물량을 떠넘기게 놔두고 있다며 아우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어둠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오늘 뉴스에 담긴 그 못지않게 중요한 빛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이 가장 깊이 하락한 바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장인 한국에서는 전례 없는 수용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코인포마니아의 보도에 따르면 파이 네트워크는 부정행위가 의심되었던 250만 개의 계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차단 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250만 명의 족쇄를 풀어줬다고요?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코어팀은 원래 놓치느니 차라리 잘못 죽이는 게 낫다는 식으로 조금만 위반해도 영구정지시키기로 유명하잖아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착한 척을 하죠? 아니면 가격이 너무 폭락하니까 가격 방어하려고 신규 유저들을 유인, 설거지하려는 겁니까? 유인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검증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한 결과입니다. 지역적인 제한이나 보안 문제로 묶여있던 이 250만 명이 이제 누명을 벗은 것입니다. 이 소식은 어제 아침 1월 31일 토요일 한국 파이 커뮤니티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가 사용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진짜 사용자를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 정화 작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 풀어준다는 게 영 찜찜하네요. 가격은 바닥을 기고 있는데 갑자기 250만 명이 쏟아져 들어와서 각자 수백 파이씩 던져대면 이 시장은 그냥 영원으로 곤도박질 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단기 투기자의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더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이 250만 명의 사용자 활성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곧 자세히 분석해드릴 메인넷으로의 위대한 대이동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요. 위대한 대이동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맨날 세계 최대 커뮤니티라고 자랑만 하지 전부 가짜 계정에 양두구역처럼 노드만 돌리는 기계들이라면 무슨 소용입니까? 블록체인 엑스플로러의 최신 데이터와 국제 미디어의 확인에 따르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친 총 사용자 수가 1,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단순히 전화기 화면상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체인 위에 파일을 보유한 지갑이 1,600만 개라는 뜻입니다. 1,600만이라. 뭐 듣기에는 엄청나네요. 웬만한 작은 나라 인구의 몇 배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솔직히 물어봅시다. 그 1,600만 개의 지갑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고 가격 오르기만 기다리며 죽은 듯이 있는 좀비는 또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많아도 돈을 안 쓰고 거래를 안 하면 생태계는 뇌사 상태나 마찬가지죠.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생태계가 강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점은 코어팀이 양을 질로 바꾸기 위해 매우 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50만 명에 대한 사면과 함께 그들은 앞으로 몇 주 안에 70만 명의 사용자에게 추가로 KYC 슬롯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파이를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신원 확인된 블록체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KYC 타령이군요. 그 레파토리는 2022년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가장 큰 신원 확인이라고 해봤자 내 지갑에 곰팡이가 피고 있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유동성이 필요하고 파일을 쓰고 싶지 동네방네 자랑할 인증된 사용자 타이틀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들을 한번 보세요. 거래량의 90%가 봇과 마켓메이커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반면 파이는 검증된 1,600만 명의 실제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웹 3.0 기업들이 탐내는 데이터와 실제 고객의 금광입니다. 서울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차단 해제 조치는 대규모 디앱들이 참전하기 위한 인프라 준비 단계입니다. 아이고, 장밋빛 미래 좀 그만 그리세요. 제가 보는 현실은 이겁니다.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매도 압력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방금 풀려난 250만 명에 곧 KYC 통과할 70만 명까지 더해지면 다들 못 먹을까봐, 프로젝트 망할까봐 서로 먼저 팔아치우려고 패닉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 0.15달러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매도 압력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코어팀이 한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은밀하게 테스트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KYC와 보안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심지어 매도하려는 사람들조차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무슨 기술이요? 홍채 인식이라도 합니까? 아니면 또 오뚜기처럼 고개를 끄덕거리고 저어보라며 비디오를 찍게 할 건가요? 아니요, 훨씬 더 진보된 기술입니다. 바로 손바닥 정맥 인증, 팜베인 스캐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 며칠 사이 격렬한 논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손바닥을 스캔한다고요?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지난번엔 얼굴이더니 이젠 기계한테 혈관까지 하나하나 보여주라고요? 코어팀이 뭘 하려는 겁니까? 내 DNA라도 채취하려는 건가요? DNA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고유성을 가져가는 겁니다. 손바닥 정맥 인증 기술은 지문보다 100배 더 정확하며 딥페이크나 실리콘 가면으로 위조할 수 없다고 소개되었습니다.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이 기능이 오랫동안 생태계의 피를 빨아먹던 가짜 계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떠들썩합니다. 시스템은 이 최첨단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검증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됐어요. 듣기엔 그럴싸하지만 전 소름이 쫙 끼치네요. 얼굴 데이터야 그렇다 쳐도 이제 가장 민감한 손바닥 생체 정보까지 크립토 프로젝트에 넘기라고요? 누가 서버 해킹해서 내 정보로 사채를 쓰거나 위조 서류를 만들면 누가 책임집니까? 팟캐스트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진짜 묻고 싶네요. 빠른 KYC를 대가로 스캐너에 손을 집어넣을 분 계십니까?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입니다. 한쪽은 가격을 살리기 위해 절대적으로 사기를 근절해야 한다며 찬성하고 다른 한쪽은 프라이버시가 너무 깊이 침해된다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죠. 그렇다니까요. 지금 듣고 계신 형제님들 아래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당장 메인넷 가기 위해서라면 손이라도 바치겠다 하시면 1번, 차라리 파일을 끌어안고 기다릴지언정 더 이상의 정보는 절대 못 준다 하시면 2번. 저는 무조건 2번입니다. 이번 건은 정말 골치 아픈 문제라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과연 편의성과 속도가 자신의 가장 민감한 생체 데이터와 맞바꿀 가치가 있을까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그에 못지않게 골치 아픈 문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금융 시한폭탄입니다. 방금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돈 이야기를 해봅시다. 뱅크리스 타임즈의 최신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파이의 공급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6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1억 3,900만 개 이상의 파이가 언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시무시한 수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13억 개, 1.3 빌리언의 파이가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개라고요? 13억 개요? 맙소사. 지금처럼 유동성이 쥐꼬리만한 시장에 13억 파이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가격 하락 수준이 아니라 시장 침수이자 그냥 지옥행이나 다름없어요. 공급이 수요를 수천 대나 초과하는데 가격이 0.15달러로 곤두박질 치는 게 당연하죠. 그것이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시장 심리가 공황 상태인 주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이 13억 파이가 현금화되려 즉시 매도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언락된 파일을 받는다고 모두가 바로 파는 것은 아닙니다. 채굴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시 락업을 선택하거나 생태계 내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놈의 재락업 타령. 이 시국에 그걸 누가 믿습니까? 사람들은 자금에 굶주려 있어요. 지갑에 파이가 들어오면 팔아치우기 바쁘다고요. 그리고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면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업데이트를 해줘야죠. 멍하니 있다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가격이 10분의 1 토막 나 있으면 피눈물 흘릴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2026년의 가격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입니다. 저희는 온체인 데이터를 매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저 13억 파이의 자금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고래의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생태계 앱으로 가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님들 마우스 클릭 한번 아끼지 마세요.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을 누르세요. 저를 후원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변동이 생기면 이 채널이 바로 알려드릴 테니 빨리 도망치세요. 시장 다 무너진 뒤에 들어와서 봐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는 고래들이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수치들을 저희가 파헤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는 0.1589달러라는 가격을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마지막 바닥일까요? 아니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기 전에 정거장일까요? 거참 알겠으니 락업이고 뭐고 그만하고 이제 가장 큰 고통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까 0.15달러가 바닥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간다는 겁니까? 영원이요? 새빨간 차트를 보고 있자니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싶습니다. 지지선이란 지지선은 다 뚫렸잖아요. 맞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상황은 극도로 나쁩니다. 지난 1월 29일 기록한 0.1589달러는 단순한 신저가가 아니라 강력한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0.1928달러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선이 뚫렸다는 것은 매수 세력 불스가 완전히 손을 놓았다는 뜻입니다. 50일 및 100일 지수 이동 평균과 같은 기술적 지표들도 모두 강력한 하락 추세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거네요? 빚값게 그냥 싹 다 팔아버릴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흥미로운 기술적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RSI, 상대 강도 지수가 과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0.18달러 부근까지의 단기 반등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경고하건대 트레이딩 업계에서는 이를 데드캣 바운스, 죽은 고양이의 반등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고양이라뇨.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즉, 슛 포지션의 이익 실현으로 인해 잠시 반등할 뿐 그 후 다시 자유 낙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0.15달러 선을 지키지 못한다면 한국의 분석 전문가들은 다음 지지선이 0.12달러, 최악의 경우 0.10달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손을 베이고 싶지 않다면 섣불리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저점 매수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으니 눈앞이 캄캄하네요. 그럼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뉴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크립토를 지지한다고 난리던데요. 왜 시장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것이 2026년의 역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의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연준 의장을 지명한 것은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엄청난 호재죠. 하지만 실제 시장은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금과 은조차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 심리가 공포에 질려 크립토 같은 위험 자산 대신 현금을 보유하는 쪽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파이도 같이 죽는 건 확실하네요. 비트코인이 재채기하면 파이는 감기 걸리는 법이니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파이의 차별점입니다. 투기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다른 코인들이 하락할 때 파이는 가장 불안정한 곳에서 실제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이란이 언급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정부의 엄격한 인터넷 통제를 피해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파이의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파이가 거래소 위에 숫자가 아니라 진짜 쓸모가 있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투기할 코인이 아니라 생존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매도 압력 때문에 가격이 0.1달러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노드 네트워크가 가동되고 이란이나 한국처럼 P2P로 상품이 교환되는 한 파이는 죽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마지막 법적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상원에서 방금 통과된 법안 하나가 모든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적인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철렁하네요. 크립토는 자유고 탈중앙화입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야 블록체인이라 부르는 거잖아요. 이제 와서 또 무슨 법안이 튀어나오는 겁니까? 우리한테 세금 거두려는 거예요? 그것이 2026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형제님. 워싱턴에서 방금 확인된 소식입니다. 상원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투명성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파이 네트워크와 같은 모든 대형 프로젝트가 사용자 신원과 자금 출처를 공개하도록 강제합니다. 아이고, 그럼 익명성은 다 어디 간 겁니까? 내 은행 계좌 쓰는 거랑 뭐가 달라요? 탈중앙화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네. 이러면 다들 파이 또 나죠. 정부가 이론 한 푼까지 감시하는데 누가 감히 합니까? 너무 편파적으로 보시는군요. 절대적인 익명성이 사라지는 건 맞지만 이것은 필수 통행증입니다. 파이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슈퍼마켓에서 당당하게 결제하고 싶다면 파이는 개임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투명성 법안이 없다면 대기업들은 법적 문제를 우려해 결코 파이 결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법화되기 위해 자유의 상실을 받아들이라는 거군요. 일리는 있는데 여전히 걱정됩니다. 정부가 너무 깊이 개입하면 금지하고 싶으면 금지하고 잠그고 싶으면 잠글 거 아닙니까? 그때 가면 파이 네트워크가 통제받는 전자지갑이랑 다를 게 뭡니까? 다릅니다. 정부는 출입구, 법정 화폐 환전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블록체인 자체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비밀 구절만 잘 보관한다면 지갑 속의 파이는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 법안은 양날의 검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정을 공포에 떨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파이를 떠도는 가상화폐에서 인정받은 통화로 바꿔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정받은 후에 과연 누가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파장 분위기가 다 끝난 시장이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의심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메인넷 1,600만 명. 듣기엔 봄나죠. 하지만 파이 생태계 쇼핑몰들을 한번 둘러봤는데 조잡한 수공예품 몇 개랑 가격만 비싼 낡은 중고폰 몇 개가 고작이더군요. 살만한 물건도 없는데 인구가 많아봤자 뭐합니까? 그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1,600만 인구의 역설입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실태를 보여줍니다. 메인넷 이후 대부분의 지갑은 움직임이 없는 휴면 지갑, 돌먼트 월릿이거나 중간 상인의 총괄 지갑으로 모이는 단 한 번의 거래만 수행했습니다. 천국을 찔렀네요. 다들 물량 모아서 팔 생각만 하지 진짜 소비하려는 수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1,600만이라는 숫자는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의 떡이라기보다는 매우 민감한 과도기입니다. 사용자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는 이 세 가지 지표를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첫째, 신규 70만 명에 대한 KYC 처리 속도. 빠르다면 시스템 자동화가 잘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일일 평균 거래량, Daily Transactions. 이 수치가 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셋째, 얼마나 많은 새로운 유틸리티 앱이 출시되는가. 이 시국에 무슨 유틸리티입니까? 광고 클릭해서 푼돈 버는 게임뿐이던데요. 전 이제 지쳤습니다. 벌써 낙담하지 마십시오. 250만 명의 진짜 사용자가 돌아옴에 따라 개발자들은 매력적인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해커톤 대회가 전자상거래와 생활서비스 분야에 집중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돈이 다시 돌리 시작할 때 2026년 가장 악랄한 수법을 가진 포식자들도 나타난다는 것을요. 포식자 얘기를 들으니 등골이 서늘하네요. 요새 잘로, 텔레그램 방들이 아주 난장판이더라고요. 지갑 털렸다고 우는 사람, 코어팀한테 억울하게 잠겼다는 사람. 제일 소름 돋는 건 어제 제 친구가 니콜라스 박사한테 영상통화를 받았는데 급하게 인증해야 한다며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장 멈추세요. 그게 바로 2026년 가장 위험한 사기 무기인 AI 딥페이크입니다. 친구분 지갑은 이미 다 털렸겠군요. 맞죠? 요즘 해커들은 멍청한 바이러스 링크 같은 건 안 보냅니다. 그들은 AI를 이용해 니콜라스 박사나 유명 모더레이터와 똑같은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피해자의 심리를 조종하기 위해 영상통화를 겁니다. 어쩐지 친구가 진짜 사람이랑 똑같았다고 입모양이랑 글자가 딱딱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고 계정 싸게 산다고 문자 보내는 놈들도 있어요. 저도 매일 받습니다. KYC 완료된 파이 계정 매입, 공개가 500만 동. 그건 풋나랑 매입 수법입니다. 파이 가격이 0.15달러 바닥을 찍고 좌절감이 팽배한 틈을 타 밀매업자들은 당신의 계정 전체를 헐값에 사들이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생태계가 폭발할 때 그 계정의 가치가 저 500만 동의 수백, 수천 배가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정을 파는 건 파이 코어 팀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 영구 정지 사유일 뿐만 아니라 인생 역전의 기회를 남에게 헌납하는 짓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지고 있자니 가격 폭락이 무섭고, 팔자니 사기당할까 무섭고, 가만히 있자니 해킹당할까 무섭고, 이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2026년을 살아남기 위해 딱 3가지 절대 금지 규칙만 기억하십시오. 1. 절대 공식 파이 브라우저 앱 이외에 그 어떤 곳에도 24개 비밀 구절 패스프레이즈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니콜라스 아버지가 영상통화로 입력하라고 해도 입력하면 안 됩니다. 2. 절대 에어드랍이나 선물을 약속하는 낯선 링크를 클릭하지 마십시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3. 절대 계정 매매, 어카운트 트레이딩을 하지 마십시오. 파이로 상품을 거래하시고 당신의 금고 자체를 팔지는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3가지 금지 명심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방송 결론 좀 내주시죠. 좋은 소식 250만 명 복귀, 1600만 메인넷 유저. 나쁜 소식 가격 0.15달러, 103억 토큰 물랑폭탄, 사기 횡행. 요약해서 당신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볼 때 2026년의 파이 네트워크는 쓰레기입니까? 아니면 황금입니까? 오늘 밤 발 뻗고 잘 수 있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답은 당신의 시야에 있습니다. 오늘 일봉 차트만 본다면 파이는 0.15달러라는 가격의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금이 빠져나갈 때 금융시장의 냉혹한 진실이죠. 하지만 1,600만 명의 신원이 확인된 KYC 실제 사용자를 보유한 네트워크, 최첨단 생체 보안 기술, 그리고 세상의 빛을 보기 위한 철저한 법적 준비라는 펀더멘털 데이터를 본다면 파이는 아직 재련되지 않은 순금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전히 다시 오를 거라고 믿는군요. 저는 가치의 법칙을 믿습니다. 우리가 방송 초반에 읽은 뉴스의 발원지 한국을 보십시오. 가격이 가장 깊게 하락한 이 순간에도 왜 서울의 상점, 식당, 서비스 업체들은 여전히 파이 결제를 받을까요? 왜 그들은 전세기가 매도할 때 묵묵히 파이를 하나하나 모을까요?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일시적이고 네트워크는 영원하다는 것을요. 13억 토큰의 인플레이션 태풍이 지나가고 페이퍼 핸즈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끝까지 버틴 사람들, 즉 다이아몬드 핸즈들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만들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다시 불타오르는 것 같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5, 6년 버텼는데 1, 2년 더 버틴다고 안 죽겠죠. 당신이 말한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한번 두고 봅시다. 물론입니다. 블록체인 역사상 파이와 같은 위대한 사회적 실험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에 가시밭길은 필연적입니다. 오늘 특별 방송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갑 꽉 붙드시고 보안 철저히 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막 진정한 오픈 메인넷 시대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변동성 뉴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형제님들 안녕. 지갑 잘 지키세요. 털리면 전 책임 안 집니다. 바이바이.